자, 오늘은 교착 상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착 상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차가 지금 얘가 앞으로 못 가고 얘도 못 가고 얘도 막혀있고 얘도 막혀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 지금 어떻게 다들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로 교착 상태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 차를 빼거나 여기 있는 차를 빼거나 차를 폭파시켜요. 여기 있는 차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착 상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건 안 배웠는데 이 무한대기라는 건 배웠어요. 무한대기가 뭐죠? 기아 현상처럼 내가 계속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교착 상태와 무한 대기의 차이점은 교착 상태는 뭔가 계속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다들 못 빠져나가요. 다 같이. 근데 이 무한 대기는 어떤 나 하나만 우선순위 높은 애가 나는 계속 못 들어가고 나는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나보다 우선순위 높은 애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나만 못 들어가. 그러면 그게 바로 무한대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교착 상태가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무조건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상호배제가 있습니다. 상호배제는 우리 앞에서도 상호배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상호배제라는 거는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우리 앞에서는 인계구역을 같이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여기도 이 동시에 자원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프린터기 있잖아요. 프린터기를 컴퓨터 세대가 프린터기 한 대 연결될 수도 있는데 다 같이 프린터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다 같이 동시에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하나 끝나면 그러니까 이 프린터라는 자원을 동시에 공유할 수 없다 하는 게 이 바로 상호배제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점유하며 대기입니다. 이 점유하며 대기는 우리 점유라고 하는 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은 교착 상태 상황이 발생하려면 내 것도 내가 일단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도 뺏기면 안 되고 남의 것도 함부로 뺏어오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이 점유하며 대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남이 못 쓰게 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 안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내가 필요한 거를 한 번에 다 못 가졌어요. 자원이 이만큼 필요한데 5만큼 필요한데 3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원을 그냥 토해내면서 다른 애에서 너 먼저 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3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점유하며 대기이고요. 비선점은 선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5만큼에서 3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2만큼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남한테 뺏어와서 하면 되는데 뺏어오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비선점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대기는 내가 필요한 걸 얘가 갖고 있고 얘가 필요한 걸 제가 갖고 있고 제가 필요한 거는 또 내가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얘가 필요한 거 얘가 필요한 거 얘가 필요한 걸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이렇게 순환 상태로 계속 서로 요청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바로 순환 대기입니다. 이 모든 네 조건을 만족을 해야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자원 할당 그래프예요. 이거는 우리가 요청 간선이 있고 할당 간선이 있어요. 언제 쓰냐면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게 P1, P2, P3 이게 스레드예요. 이 스레드는 동그라미를 표현하고 자원은 네모로 표현하는데 이 스레드에서 자원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으면은 스레드에서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 자원에서 그러면 이건 지금 자원은 인스턴스라고도 하는데 이 네모 칸 안에 있는 자원 인스턴스가 누군가의 어떤 스레드에게 할당이 되어 있으면 자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간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P, R, E 이렇게 했는데 P는 요 스레드를 말한 거고 R은 자원을 말한 거고 E는 아무래도 간선이겠죠? 간선이 어떤 간선이 있는지 그리고 자원의 인스턴스는 아까 인스턴스는 자원의 개수라고 했죠. 이거 자원에 하나의 인스턴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R1은 하나 있고 R3는 하나 있고 여기 R2는 2개 있고 R4는 3개가 있네요. 그러면 인스턴스 3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자원 할당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교착 상태란 영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자원 할당 그래프의 3가지 형태인데 얘는 멀쩡해요.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교착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사이클이 존재해요. 우리 아까 순환대기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얘 가운데 있는 얘가 바로 교착 상태를 갖는 자원 할당 그래프예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R2가 P1부터 시작해볼게요. P1이 R1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R1에 있는 이 자원 하나가 P2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P2가 R3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R3가 P3에 할당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P3가 R2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 정작 R2에 있는 요 자원 2개 중에 하나가 다시 P1을 요청하고 있어요. P1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라는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교착 상태입니다. 교착 상태는 영구적이어야 하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R2가 P1에 할당되어 있고 P1은 R1을 요청하고 있죠. 그 다음에 R1에 있는 이 자원이 지금 P3에 할당되어 있고 P3는 또 R2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이클이네요? 교착 상태예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P2랑 P4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자원이 할당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할당되어 있는 자원은 더 다른 요청하는 게 없이 지금 R2가 2에서 이것만 필요로 하고 있어요. R2만. 근데 만약에 R2를 다 썼으면은 반환을 할 수 있잖아요. 얘는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끊어주고, 끊어주기보다 돌려주고, 네, 방출해주고, 방출이 맞겠죠? 네.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P3에다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할당 간선으로 되니까 사이클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P2가 끝나게 기다려서 또 다시 방출을 해주면 R1 자원을 P1 스레드에 지금 돌려주면은 그게 사이클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 겉보기에는 이렇게 사이클이 생겨서 교착 상태예요 하지만 충분히 영구적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영구적이지 않죠.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이클이니까 교착 상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착 상태 처리 방법이 있어요. 처리 방법은 크게 보면 3가지예요. 먼저 예방을 하는 거 그리고 회피를 하는 거, 탐지를 하는 게 있는데 예방은 아예 교착 상태가 시작도 못하게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고 회피는 좀 얘네들 정보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좀 알고 피해가야 되니까. 그리고 탐지는 교착 상태가 발생해도 얘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교착 상태 일어났네 하면은 이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복구를 할지 이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방은 우리 앞에서 교착 상태가 무조건 발생해야 되는 4가지 조건이 뭐였죠?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그리고 비선정, 그 다음에 순환대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비선정, 순환대기 중에
이게 다 만족해야 교차 상태가 된다고 했으니까 교차 상태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는 피하래. 그 예방하기 아예 발생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건에 적어도 하나를 안 지켜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지켜지게 할까요? 이 상호배제는 이게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독점적으로 뭔가를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자원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배제 조건을 지켜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유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기본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 상호배제는 일반적으로 상호배제 조건을 거부함으로써 교차 상태를 예방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면요, 우리 앞에서 그 뮤텍스 배웠잖아요. 근데 이 뮤텍스는 사실 상호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유를 시켜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거의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점유화되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른 거를 막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내놓으라고.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얘는 all or none 법칙이에요. 이거는 전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나.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발생하는 게 서로 지금 다 조금씩 갖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야, 그럴 거면 너네 다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그냥 한 번에 하고 아니면 너 아예 갖고 있지도 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all or none입니다. 여기도 지금 점유대기가 기본서에는 2가지 이렇게 프로토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점유하며 대기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스레드가 자원을 요청할 때마다 다른 자원을 보유하지 않도록 보장해야겠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토콜은 뭐냐면 각 스레드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자원을 요청하고 할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요청하고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보장을 해야 되니까 다른 자원을 갖고 있지 않도록 그냥 아예 다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다 할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 할당을 다 해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ll or none처럼 만약에 자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때만 자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다 방출을 하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 방출을 하게 됐으면 아예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요청이 가능하게 해서 그때는 조금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다 가능할 때만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점유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비선점은 그거잖아요. 비선점의 조건은 선점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점이 됐을 때 교착 상태가 왜 일어났어요? 다른 거를 못 뺏으니까 서로 그냥 다 조금씩만 갖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점이 가능하게 만들면은 야, 너 그거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갖고 와. 내가 먼저 실행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스레드가 즉시 할당할 수 없는 다른 자원을 요청하게 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이 어떻게 돼요? 선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순환 대기예요. 이게 가장 좀 현실적이고 좀 좋은 대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순환 대기는 그거였잖아요. 내가 계속 다른 거 요청하고 얘가 또 요청하고 얘가 또 요청하고 해가지고 계속 무한 순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 이거를 끊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보유한 자원의 고유 번호보다 번호가 큰 자원만 요청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유 번호보다 보유한 자원, 그럼 P1이 보유한 자원은 R2예요. 그죠? R2를 가지고 있는데 P1이 지금 요청을 뭘 하고 있어요? R1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R2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내가 큰 것만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R1을 요청하니까 얘가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될까요? 한번 볼까요? 얘는 스레드 2인데 얘가 지금 여기 할당되어 있는 게 R1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R3예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건 1인데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 3네요? 그러면은 얘는 크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끊기는 게 몇 개 있어요. 여기도 2개인가 있어요. 근데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겠죠. 거부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애초에 안 지켜지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교착 상태는 이걸 다 지켜야 교착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게 예방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회피를 해볼까? 회피 어떻게 하죠? 회피는 내가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앞으로 자원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얼만큼인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게 얼만큼인지 해가지고 순서 여기 얘 빌려줬다가 쟤 빌려줬다가 얘 빌려주면은 얘네 다 수행할 수 있겠네? 그럼 가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상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스레드들이 요청하는 자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원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또 뭔가 다 해결하고 반환받는 자원들로 다 모든 자원 스레드의 요청들을 만족시키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안전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 볼까요? 그림은 지금 세이프랑 언세이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이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스템이 안전 상태에 있을 때는 무조건 교착 상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전 상태에 있을 때는 안 일어나겠죠. 근데 언세이프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교착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언세이프는 교착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세이프는요, 불안전한 상태는 맞는데 언세이프라고 다 교착 상태가 일어나진 않고요. 만약에 내가 불안전한 상태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이프면 무조건 교착 상태 안 일어나는 맞는데 만약에 불안전 상태 들어가면은 교착 상태 일어날 수도 있어. 보장 못해.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회피를 하려면 회피에는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간략하게 이제 안전 순서라는 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 순서를 확보를 해야 돼요. 안전 순서가 다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안전한 상태다 하고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죠. 여기 이 예시 보면은 지금 스레드는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소요량은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스레드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대 소요량이 10개야. 그러니까 이게 10개가 총 필요해. 현재는 지금 5개를 내가 지금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몇 개 필요할까요? need라고 하는데 필요량은 5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5개 쓰고 있는데 앞으로 5개만 더 주면은 내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원은 1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사용량은 지금 9개잖아요. 그러면은 12개 갖고 있는데 9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몇 개 쓸 수 있어요? 3개. 지금 12 빼기 9 해서 3개를 쓸 수 있잖아요. 이 3개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이 니드 필요한 거를 니드는 최대 소용에서 현재 사용량 빼면 되잖아요. 그죠? 니드를 여기 3개 안에서 빌려줬다가 반납받았다가 또 빌려주고 반납받고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면 안전 상태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는 그 스레드 해결 순서를 안전 순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5개, 2개, 7개니까 이 현재 가용자원 3개에서 빌려줄 수 있는 거는 5개일까요? 2개일까요? 7개일까요? 3개, 3개 갖고 있으니까 2개를 빌려줄 수 있겠죠? P1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빌려줬으면 얘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니들 빌려줬으니까 다 썼어요.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그러면 현재 사용량인 뭐를 더해주면 돼요?
니드 네. 니드 아니죠.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죠? 현재 사용 자원에 allocation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왜 헷갈렸냐면 이게 사실 이따가 하려고 하긴 했는데 available에 need를 빌려줬다가 need를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재 사용량까지 할당량까지 다시 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똑같은 거니까 allocation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살짝 헷갈렸던 건 이 최대 소요량이 결국 이 need 더하기 allocation이 max잖아요. 그래서 이 need를 빼준 다음에 최대 소요량을 더해주면은 똑같겠죠? 네. 그래서 결국 뭐 이거 더하는 건 똑같으니까 현재 사용량을 반환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편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이 두 개를 빌려줬다가 두 개를 받겠죠? 그러면 플러스 2가 돼요. 3 더하기 2. 그 다음에 5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거 5개가 빌려줄 수 있겠죠? 7개는 못 빌려주니까. 그럼 빌려주고 다시 또 돌려받아요. 5개 더하니까 10개 됐네요. 이제 10개 됐으니까 7개 빌려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7개 빌려주고 2개 돌려받습니다. 2개 플러스해서 12개가 다시 12개 됐네요. 네. 그 다음 자원 할당 그래프 알고리즘입니다. 잘 나오고 있죠? 네. 자원 할당 그래프는 여기서 보면은 예약간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예약간선이라는 건 요 점점점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예약간선이 뭐냐면 미래에 사용할 간선을 점 찍어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에 사용할 간선을 어떻게 점 찍어두죠? 점 찍어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래에 당장은 아닌데 미래에 R2를 쓸 거예요. 자원 2 이거 쓸 건데 그러면은 예약을 해둘게 이렇게 하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P2도 예약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요청 간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실선으로 바뀌어요. 실선으로. 그리고 할당 간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할당이 이렇게 돼서 다시 할당 간선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제가 이 P2를 R2에다 요청을 했는데 할당을 해줘봐요. 할당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교착 상태네요. 교착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정보를 내가 예약 간선을 그림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나 이거 예약 간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할당을 해주게 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TI가 나중에 방출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방출하게 될 때 다시 예약 간선이 된대요. 이게 방출을 하게 되면 지금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방출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예약 간선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자원 할당 그래프였고요. 은행원 알고리즘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은행을 갔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일 처리를 하는데 돈 부족해서 못 줘요, 못 빌려줘요, 아니면 돈 꽉 차서 못 받아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은행 알고리즘이 왜 나왔냐면 은행에 적용했을 때 고객들이 현금을 다 찾으러 와도 이런 다 순서에 맞춰서 다 일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행원 알고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은행원 알고리즘은 이렇게 앞에서 나왔지만 4가지를 꼭 구해야 돼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아야 되는 정보들인데 available은 뭘까요? 가용한 자원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max는 최대로 내가 이 정도는 쓸 것 같아. 최대 필요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총 필요량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llocation은 현재 할당된 자원 개수. 그러니까 내가 max는 이만큼 쓸 건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이만큼이야 할 때 그 allocation이고요. need는 뭐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사실 맥스 전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가 필요한 자원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need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앞으로 지금 할당되어 있는 수보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지가 중요하겠죠.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안전성 알고리즘과 요청 알고리즘이에요. 이 안전성 알고리즘은 아까 말했던 그 얼로케이션을 반환받는 거랑 뭐 그런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처음 여기 워크를 어베일러블로 해준대요. 워크가 어베일러블인 거죠. 자, 아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i 값을 찾는다. 처음에 finish는 이제 끝났을 때는 true겠죠. 근데 초기 값은 false로 해놨어요. false고 아래 두 조건 finish i가 false. 뭐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처리 안 했으니까 false고 그다음에 need가 work보다 그러니까 자용자원이라고 할게요. 가용자원보다 필요자원이 작거나 같은 걸 고른다. 그죠? 왜냐면 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가용자원은 지금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인데 그럼 빌려줄 수 있는 돈보다 필요한 돈이 더 많으면 나는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러한 값을 찾았어요.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찾았어. 내가 만약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야. 니드가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작아. 그러면 빌려주고 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걔네가 다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다 돌려받는 거죠. 전체 값을 allocation을 돌려받는다고 했어요. 돌려받고 그다음에 finish i가 true가 됩니다. 해결 다 했어 이제. finish 했어. 그 다음에 finish 한 다음에 다시 true로 갑니다. true로 가서 또 찾아요. 또 찾고 또 반납해주고 또 찾고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안전 알고리즘 돌아가는 거죠. 순서를 찾게 돼서 끝까지 가요. 근데 언제 끝나요? 이제 니드 값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끝나서 이 4번으로 가서 finish i가 true면은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finish i가 false 조건이 없고 다 true니까 끝이 나는 거겠죠? 네. 이게 알고리즘으로 안전 여부를 알아내는 데에는 m 곱하기 n의 제곱 개의 연산이 필요하다입니다. 여기서 m은 자원의 유형이에요. 여기 자원의 유형이 뒤에 보면은 ABC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각 자원의 유형이고 다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만 비교해준 게 아니고 뭐 3, 3, 2 하면은 내가 지금 니드가 3, 3인데 1, 2, 2를 빌려줄 수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하기 때문에 m개 그리고 곱하기 n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이 프로세스 하나당 모든 프로세스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n 제곱인데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예를 들면 4개의 프로세스면 4개의 프로세스로 이 P1에 시작하는 거 P1을 시작하면 뭐 P2, P3, P4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P2가 시작하면은 P2, P1, P3, P4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이게 4개라면 P1, P2, P3, P4 이렇게 되면은 총 순서 배열이 12개가 나오지 않는가? 근데 왜 제곱일까라는 고민이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모르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요청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하는데요. 요청이니까 리퀘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랑 니드랑 조금 헷갈렸는데 리퀘스트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드 값은 원래 내가 필요한 만큼인데 리퀘스트는 그러면 나 조금 몇 개만 빌려줘봐. 빨리 빌려줘봐.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해야 되잖아요. 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니드랑 비교를 해가지고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는 거죠. 근데 내가 원래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 요걸로 얘기하면 여기 5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최대가 10개고 현재가 5개라고 했고 니드가 5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리퀘스트로 리퀘스트 7개 이렇게 하면은 아까 5개 필요하다고 해놓고서는 7개나 달라고 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두 개만 빌려줘. P0가 요청했어요. 두 개만 빌려줘. 이렇게 했을 때는 니드보다 작네? 그러면은 너가 앞으로 요청하는 게 뒤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리퀘스트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뒤에서 또 리퀘스트가 나오네요. 이거는 조금 그럼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니드보다 작으면은 가능하다. 그것만 일단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가 available보다 작거나 같으면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리퀘스트가 작아야 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 빌려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상황에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available이 3, 3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퀘스트 자원 P1이 여기서 P1이요. 내가 리퀘스트를 했어요. 몇 개 했어요? 여기 102, 그러니까 A 1개, B 0개, C 2개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한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니드랑 비교를 해보고, 그죠? 니드랑 비교를 했을 때 리퀘스트가 작죠? 그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available하고도 비교를 해봐요. 작죠? 10이잖아요. 그죠? 가능하죠? 그럼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예요? 이 리퀘스트는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조건에 통과가 됐으면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땡겨줘 라는 느낌이니까 얼로케이션이 200이었는데 할당이 된 거잖아요. 빌려줬으니까. 그러면 101에 더해서 302가 됩니다. 그 다음에 available이 얘가 빌려줬으니까 얘는 그러면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332에서 101을 빼주면 230이 됩니다. 그럼 니드도 얘가 이미 땡겨줬잖아요. 101을 빌려줬으니까 여기서 122에서 102를 빌려줬으니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22에서 102 빼서 020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리퀘스트 조건이 수용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요청 들어줬으니까 안전한지 봐야 되겠죠? 이 시스템은 안전한가요? 봤을 때 안전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P1, P4, P3, P2, P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방과 해피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탐지를 해서 뒤에서는 어떻게 회복까지 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탐지는 만약에 이 자원의 타입이 하나씩 있어요. 자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막 3개씩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기 그래프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대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은 요 P4가 R2를 요청하고 있고 R2는 P1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당되는 관계 있죠. P2가 R1을 요청, R1이 P2를 요구하는 할당하는 요런 상황을 요 R1을 생략하고 그냥 P1, P2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파란색 제가 해놨는데 파란색이 이렇게 이 R2를 안 그리고 그냥 바로 P4에서 P1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원이 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대기 그래프, 이걸 할당 그래프로 대기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교착 상태 여부는 어떻게 알죠? 이 대기 그래프가 사이클이 있을 때 교착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교착 상태인가요? 네, 교착 상태입니다. 얘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죠. 교착 상태네요. 그러면요,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탐지해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탐지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그래프에서 사이클을 탐지한다 라고 나와 있고 호출 주기는 모르겠어요. 뭘까요? 호출 주기,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각 타입의 자원이 여러 개 가진 경우입니다. 이거는 여러 개 있는 경우도
한번 뒤에서 이 리퀘스트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조건이 만족하고 통과가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아까랑 반대겠죠. 아까는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순서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교착 상태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 교착 상태 없어 finish true야 해서 끝났는데 그럼 얘는 반대로 finish가 false면 얘는 교착 상태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방법은 비슷해요. 방법도 이 안전 순서 아까는 다 이제 false로 하고 true로 바꾼 다음에 다 true면 끝났었는데 얘는 이걸 다 false로 해놓고 이게 true 그러니까 할당이 되고 만족이 되면 가능하게 되면 true로 바꾸는데 만약에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false로 끝이 나니까 이게 바로 교착 상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해주는 건 비슷해요. 다 처음에 false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거 false로 해주냐? allocation 할당해주는 게 있어요. 있기만 하면은 다 0만 아니고 있기만 하면은 false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빵빵빵이에요. 뭐 얘는 볼 일이 없겠죠? 그러면은 true예요. 없으면 true. 그리고 일단은 allocation 있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false이고 그 다음에 request가 available보다 작은 거를 확인해줍니다. 근데 얘는 뭐 하면은 작은 거니까 확인해줄 수 있겠죠. 작은 거니까 이제 빌려주고 할당 받은 거 반납받고 그 다음에 이건 정상적으로 반납이 되는 애네 하면은 true로 바꿔주고 또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데 만약에 이거 좀 안 되겠는데 없어 하면은 얘는 그냥 스텝 4로 가서 이거 그런 안 되는 거 하나만 찾아도 얘는 야 고착 상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그 리퀘스트 한 건데 여기서 적어놓긴 했는데 왜 시스템이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 월크하고 얼로케이션을 더해주냐 이건데 책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 있었던 내용을 쓴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썼네요. 여기 내용 탐지 알고리즘 여기 내용이 왜 여기에서 얼로케이션을 더해주냐 그렇잖아요. 그죠? 왜 갑자기 더해주지? 원래 물론 우리는 할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아까 앞에서도 더해줬지만 굳이 이유가 궁금하다면 우리는 일단은 프로세스 요거 리퀘스트가 워크보다 어베일러블보다 작다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교착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아닌 거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라고 뭐 전체 다는 다 무조건 교착 상태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낙관적인 관점으로 본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리퀘스트보다 작으면은 우리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프로세스는 작업을 마칠 때까지 뭐 더 이상 추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만 하고 해결했다고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된다면 바로 잘 끝낼 거다 해서 반환을 해주는 거죠. 끝내고.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은 지금 안전순서를 찾는 거예요. 비교를 해줘가면서.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은 어벨러블이 000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리퀘스트 000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vailable 000, 리퀘스트 000 해서 얘는 010을 반납받을 수 있죠. 반납받으면 늘어나요. 010. 그러면 010이고 또 000을 또 끝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303을 돌려받아요. 그럼 313이 되죠. 313에서 이제 또 뭐가 빌려줄 수 있죠? 이제는 다 할 수 있네요. 202를 해주고 200을 받아요. 513이니까 또 이거는 다 안전하네요. 뭐가 나오든. 그러니까 안전 순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C가 이 P2에 C가 어디 있어요? P2에 C가
원래 00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한 개를 더 추가 요청을 했어요. 그럼 00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리퀘스트가 001이 돼서도 이게 다 빌려줄 수 있고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를 찾아볼게요. 우선은 얘가 000 available 000이었으니까 000은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 P0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10을 똑같이 더해줄게요. 근데 010에서는 아까 P2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얘가 001이 돼버려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전 순서가 없고 교착 상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의 다 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입니다. 회복은 이미 교착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한 걸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이건데요. 프로세스가 종료됐을 때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끝내는 거예요. 종료됐을 때가 아니죠. 그냥 다 끝내는 거죠. 프로세스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죠? 교착 상태의 프로세스를 모두 중지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착 상태가 제거될 때까지 한 프로세스씩 종료한다. 그러니까 다 끝내는 것과 하나씩 종료하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종료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좀 만만한 비용 적게 드는 애를 먼저 종료시키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요 고려 요인을 여러 가지 있어요. 요인이. 이것 중에서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프로세스 우선순위, 그리고 프로세스가 수행된 시간과 지정된 일을 종료하는데 더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어떤 애를 종료시킬 건지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 생각해 볼 수 있고, 수행된 시간이나 종료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이제 자원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되게 까다로운 애도 있을 거고, 조금 단순한 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종료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자원의 수가 몇 개인지도 알아야 될 테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의 프로세스가 종료돼야 되는지에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도 프로세스가 대화형인지 일괄 처리인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원 선점입니다. 자원 선점. 선점을 하면은 이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갖고 안 뺏기고 버티고 있으면은 할 수가 없겠지만 뺏어서 너 써, 먼저 써 이렇게 교통정리를 조금 해주면 얘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교착 상태가. 그래서 이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해서는 선점을 써준다. 그런데 어떤 걸 또 선점을 해주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희생자를 선택해요. 그죠? 어떤 게 선점될 것인지 희생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후퇴는 뭐냐면 일단 당장 내가 자원이 없지만 필요 자원이 일단 부족하지만 안전한 상태로 다시 백 시킨 다음에 다시 이거 후퇴 롤백 데이터베이스처럼 롤백이 되는 거예요. 후퇴를 시켜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진행이 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아 상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아 상태를 왜 막냐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선점이 되면은 선점된다는 자체가 기아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애가 계속 선점되면 나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희생자로 선정되는 것을 조금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려 사항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 7단원 교착 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